안녕하십니까, 치우감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2018년도는 잘 마무리 하셨겠죠. 2019년도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현실적인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건강하세요. 가정도 행복하시고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그리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받으신 그 복들 중에서 20%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복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영상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작년에 이거 시작할 때는요, 구독, 좋아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제가 어제 저녁, 그러니까 2019년 1월 4일 한 10시경에 이렇게 유튜브 내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99명이더라고요 99명. 한 명이 모자란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구독 한번 딱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누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복을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또 제가 또 욕심이 좀 더 과해져 가지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하나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광고도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 이렇게 내 채널만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더니 광고를 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시간도 그만큼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요, 구독해 주시는 분도, 구독해 주시는 분은 4,000명인가? 4,000시간?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도 한번 올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복을 좀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은 광고도 시청해 주시고 좀 그래주세요. 그리고 욕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광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발생되는 수익들은 제가 다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거 유튜브 수익 아니어도 먹고 살아요. 아시잖아요. 모르시나? 먹고 살아요. 2018년도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애들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키우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치킨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욕심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싫어요를 누르고 싶으신 분은 사연을 적어주세요. 그냥 무작정 싫어요 그러시면 저도 사람인데 욕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치유밥께서 이렇게 방송하신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은 잘못됐더라, 이런 건 수정을 해야겠더라,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좀 무리한 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CNC를 배우는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창업을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비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2년 전 바야흐로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던 2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장비 선택에 대한 고민을 아주 살짝
했었죠. 장비를 사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갔더니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무슨 제품을 가공하세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것저것 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어떤 제품을 깎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물론 맞습니다. 어떤 제품을 깎는지 그걸 알아야 장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일단 제조사 뭐 많잖아요. 물론 뭐 중국 제품, 대만 제품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국산 중에 두산, 그 다음에 위아,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일단 제가 아는 데는 그 세 군데니까 다른 부분은 패스.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마침 이제 두산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매장을 방문하게 됐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위아 거라든가 하천 거는 많이 못 봤어요. 하천 제품은 많이 못 봤는데 위아 거는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두산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두산 거에 대한 호평이 좀 많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렇게 기계 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뭐 무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후 A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제 다들 의견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는 1순위를 두산 걸로 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본 데가 이제 위아라든가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위아 같은 경우에는 저 의왕에 있는 전시장까지도 막 이제 가서 뭐 신분 확인하고 막 해서 들어가서 상담도 받고 했거든요. 굉장히 좀 친절하시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만 이렇게 통제를 해서 그렇지, 이제 그 담당자 만나서 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장비도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게 있더라고요. 전시 장비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차저차 해서 두산 장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내가 무엇을 가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이걸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장비 선택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기준이라는 게 몰라요. 어떻게 장비를 선택해야 되지? 몰라요. 그러면 뭔가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아까 그 대리점 상담사처럼 어떤 걸 가공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분들도 내가 이 고객이 어떤 제품을 가공하는 줄 알아야 장비를 이렇게 좀 권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상담사는 그 고객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사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나는 어떤 제품을 가공할 건데 여기에 맞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청사로부터 어떤 물건들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야 되는지 아직 다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원청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공을 해요.
주로 이제 감속기나 이제 턴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것들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영업력이 좀 많이 좋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걸 정확하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비는 사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바로 제가 어떤 제품을 가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올게요 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비 선택하는 것부터서 이렇게 꽉 막히니까 좀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당시 제가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는 MCT 같은 경우에는 호기로 나눠요. 호기. 뭐 4호기, 5호기, 뭐 6호기, 7호기, 뭐 4.5호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인치입니다. 인치. 이 척이 몇 인치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물건들을 가공할지 이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는 장비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양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공하려는 제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장비를 구입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고, 이제 임가공 창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독립을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 임가공하는 업체를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비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장비 GT2600L이거든요. GT2600L, 이게 10인치 장비인데 여기에다가 12인치 척을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인치 장비 GT2100M 밀링 장비인데 턴밀 장비인데 여기에다가 10인치 척을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GT2100인데 8인치 이제 본척을 달고 있는 장비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일감의 양이 있습니다. 일감의 양의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작은 거, 무조건 큰 거. 근데 일반적인 임가공집에서 보면 물건의 사이즈를 딱히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물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가공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큰 거를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작은 거를 가져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작은 거를 가져오셔도 큰 기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큰 거 가져오시면 작은 기계만 있으면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큰 기계를 하나쯤은 장만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M장비 제가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선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따로 선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MCT를 하나 더 넣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M장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일감의 양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가 고민을 하던 당시에 저의 결정은 요거였어요. 그래서 장비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치우밥입니다.